지금 보시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가 모자라서 다른 나라처럼 못하나입니다. 다른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왜 못 보이나. 예컨대 기초의원 공천이냐 무공천이냐 문제가 공약 번복이기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누굴 대상으로 하면 가장 좋으냐면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랑 이런 원탁에 마주 앉고 기자들은 현장 중계하고 지켜 앉고 나중에 질문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은 왜 이걸 무공천을 해야 되는지 조곤조곤 설명하고 야당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추궁도 하고 공천이 나온지 무공천이 나온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그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양쪽의 선명한 입장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항변가 보여지고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논의를 수렴해서 입법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소위 어떤 세련된 민주정치를 좀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탁 막혀 있냐면 야당 대표의 대통령 면담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야당 대표, 그것도 제1야당 대표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는 그냥 무시로 일관하거나 지금 비서관 보내갖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하는 거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라는 그 당으로 만나서 풀 수 있는 국정의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국정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되거나 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면담 또는 이 회담을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 비행기 타고 그 먼 나라들까지 가서 책임자들을 만나고 오는 이유는 국정의 책임자들끼리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국정의 그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겠다,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두분 말씀이요. 이거는 격의도 필요 없고 절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솔직히 말씀드리게 제가 볼 때는 답답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가수 평론가는 너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됐으면요. 이런 논란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후보실을 공약한 부분이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인 것이고요.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분입니다. 왜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사안이 나오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비껴 있는 것 같지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정 교수님 말씀에 돌아가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정 교수님이 당내 분란부터 정리해라.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당내 분란이라는 게 잘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 3당 합당할 때 그렇게 싸웠지만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가 YS라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지금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는 제가 볼 때 카리스마가 없어 보입니다.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현실적으로 아까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제 같은 거 전 고려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야 안철수 의원도 명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퇴로도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이 퇴로나 혈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원 투표를 지금 현재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무공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자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걸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무조건 무공천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저걸 받아주면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결정된 따르겠다라는 합의를 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남탓만 하지 말고 예. 우리 최 교수님 말로는 내부적으로 민주당 당 예. 내부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 출구 전략을 너무 빠져나가는 무공천을 주장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죠. 그게 네. 참 좋은 방법인데 오늘 우상호라든가 신경민 네. 다 이 방향으로 돌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당원한테 물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돌았는데 그러면 출구 전략도 있는 거네요. 안철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게 또 대표. 모순인 게 뭐냐면 말이죠. 지난번 안철수, 김한길 그 새정치하고 민주당하고 합칠 때 당원들한테 의사 안 물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밤에 아니 안 물어서 이번에 물어보니 아니 그러니까 얘기 좀 드리고 예. 안 묻고 두 사람이 결정했는데 당원들이 다 따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 작년 7월에 무려 14만 7천 명이라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 모여가지고 투표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총제 폐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폐지한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하고 민주당 쪽이 그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두 사람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전 당원이 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가 근데 뭐별 제가 좀 물어봐야 되는 게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단서. 단서가 뭡니까? 단서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세정 그 당시에 새누리당, 무공천, 네. 공천, 새누리당에서 물론 무공천의 호의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뭔가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 전후 맥락이 뭔가 무공천도 가능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무공천으로 당시. 가는 분위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예. 그 당시 전당원 투표제를 결정한 걸 이전에 번복하는 게 명분이 없다란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물어 그때는 전제 조건이 예, 새누리당도 같이 무공천으로 가는 걸로 해서 간다는 전당원 투표제가 전제 조건이 같이 있어요. 있었다. 근데 지금 왜냐면 얘기 지난 핵심은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은 그렇죠. 무공천을 냈거든. 지금 얘기 핵심은 새정련 내 당내 이견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구할 게 하나 있는데요. YSDJ 비유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공천권이라든지 사실은 드러내기 어려운 정치 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당대표 내지는 당수들이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계속 싸우는 모습이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집권당을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3천여 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사람 그 예하에 뭐 당이건 뭐건 복속이 가능한데 야권은 현재 당 대표를 맡아도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이성적인 설득 외에 무슨 수단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야권은 시끄러운 것처럼 여러 이견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 문화를 우리는 이제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고 특히 총선 대선 때가 되면 다시 한 기차에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을 계속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다그치면 여권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정치 풍토를 정치 환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정리가 정리가 좀 민주주의라는 되는데. 것은요.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한 의견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저 당은 왜 저럴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만 저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리더십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20세기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설득하는 것이었었다면 지금 안철수라는 이 리더의 이미지를 표상되는 것은 더 이상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이끌어 나가는 틀린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같이 시끌벅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만 잠시만요. 지적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당이 지금 안철수라는 사람을 소위 안철수 현상 그것이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안철수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소통과 함께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자신이 그렇게 함께 만들었었던 그런 무공천이라는 나름의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논의해서 그것이 맞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 당을 만든 근간이고 그것이 본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논의의 저는 그게 초점이 그 자꾸 사람의 가장 벗어나는데 자체에 너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뭐 분파가 많고 시끄럽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전에도 야당의 그 찬란한 역사를 보면은 뭐 옛날에 민주당의 구파 신파부터 해가지고 무슨 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그 파벌이 있었지만 여당도 많았죠. 뭐. 여당도 있었고요. 여당도 예, 예. 자기 자체 많은데요. 내에서 얼마든지 근데 목소리 다른 사람들 그때만 많이 해도 그 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그 지도부를 공격을 한다든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트윗에다가 그 지도부에 대해서 거의 막말에 갖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죠. 조롱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점은 당내에서 통일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말씀드리면 왜 박 대통령은 지금 고고하게 물러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은유적으로 본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나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자체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논란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보자라는 식의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보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의 침묵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여권 당대표 황우여 대표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국민이 상식이 있다면 있을까요? 황우여 대표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천 문제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